오늘은 금성과 지저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세계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빛의 5차원 천국이며 중심 하늘에는 작은 태양이 빛나고 있으며 주민들은 수정과 보석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금성 역시 5차원의 천국 사회이고 그곳에는 전쟁, 빈곤 및 질병이 없으며 UFO를 타고서 먼 곳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저세계에는 몇몇의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 인종은 키가 3 내지 4m 정도의 거인들, 그리고 다른 한 종족은 키가 2m 정도의 지구인보다는 크나 보통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명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2만 세까지 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600세 내지 8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그것도 나라가 여럿 있고 문명의 수준도 각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세, 80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면 죽음 이후에 곧바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우주인들의 수명이 700세 내지 1000세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2만 세까지 살고 있다 하는 말을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랐으며 그것도 다른 별이 아니고 지구의 내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며 앞으로 지구가 차원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런 모든 기술을 지구인과 공유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구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그런 높은 차원의 문명사회로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은 노르웨이 사람인 올랍 얀센 부자가 지저세계에 가가지고 그곳 주민들인 거인들을 만난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그때가 1829년 4월 3일로서 실존하는 신비의 세계, 지저세계 331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존하는 신비의 지저 문명 텔로스는 이제 이 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텔로스는 1, 2, 3가 있습니다. 이거 1이고 이 책이 2, 그리고 이 책이 이제 3입니다. 3인데 이 올랍 얀센 부자가 어떻게 해서 지저세계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이 책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북극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저세계 사람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북극과 남극의 지점을 에너지막으로 막아놓았으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성사진을 찍어봐도 얼음만 촬영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도 실은 지저세계에 있는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라고 합니다. 화성이나 목성 같은 다른 행성에도 극관, 그러니까 극관은 관을 씌워놓은 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얀 그 빛이 나는 그런 모양. 극관이 관찰되고 있으며 실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은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 오로라가 방금 말한 지구 내부의 태양빛이 지구의 양쪽 극을 통하여 밖으로 내뿜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두 가지 현상이 겹쳐져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오로라는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지구의 양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이 공기와 마찰이 되어 가지고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지저세계의 중심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양쪽으로 내뿜는 것, 이 두 가지 빛이 합쳐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차원의 문명에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인데요. 이 5차원 문명 수준이야말로 우리 지구가 2012년 이후에 들어갈 문명이라고 합니다. 5차원의 문명이 되면 인간의 몸이 거의 그 반투명체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영화 그 노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에다 IN을 붙인 것이죠. 노잉의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우주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우주인들이 이제 지구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데 몸이 거의 그 완전한 투명은 아니고 반투명 정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5차원 문명인이 되면은 생각만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니, 생각만으로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이,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군중을 먹였다는 그 내용이 성경상에 나오지요. 근데 그게 그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5차원의 사회가 되면은 그것이 일반화되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지저세계의 건물은 이제 수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명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며 마치 동화 속의 궁궐 같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모두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고정관념을 우리가 탈피해야 이해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지구 내부의 곳곳에 있는 규모가 작은 공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화산인 시아스트산이라는 그 산 아래에 있는 텔로스라는 도시인데요. 과거 태평양상에 있었던 레무리아라고 불리는 그 제국이 있었는데요. 약 12,000년 전에 대서양상에 있었던 아틀란티스 제국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두 대륙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륙 침몰을 감지한 많은 레무리아인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아스트산, 사화산이죠. 시아스트산 아래 지하 공동에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과학이 초고도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저세계의 수도는 샴발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UFO들은 이 지저세계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저인들은 2012년 이후에는 지상에 나타나서 지상의 사람들과 교류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죠. 아마도 지저세계인들과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그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아스트산의 멋진 모습입니다. 구름이 마치 UFO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산에는 텔로스로 통하는 5차원의 출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UFO는 이 통로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입을 하며 5차원의 통로이니까 지구상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오릴리아 루이스 존스가 썼고, 또 박찬호 님이 엮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텔러스 1의 25쪽에 그런 내용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상에는 이미 이 지저세계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 버드 제도, 그리고 노르웨이 올랍 얀센 부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미국인 M 도릴 박사, 그리고 티베트 라마승이었던 럽상 람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저세계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제 2012년 차원 상승포 17번 지저세계에 제가 썼던 내용입니다. 옛날에 썼던 건데 지금은 이제 지워져서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금성의 5차원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봅시다. 지난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몇 년 됐습니다만은, 나는 금성에서 왔다 하는 그 책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나는 금성에서 왔다 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도 한번 보여줬죠. 옴넥 오넥 그 여사, 금성에서 온 그 여인이 쓴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금성에서 온 여인. 이번이 이제 옴넥 오넥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권이 책이는데요. 5차원의 그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금성에서 살다가 청산을 하지 못한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구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 미국에 계시죠. 그리고 옴넥 오넥님의 금성 문명에 관한 내용이 2012년 이후에
펼쳐지게 될 우리 지구의 지상낙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지상에서는 이미 멸종이 된 코끼리의 그 원조인 맘모스가 지저세계에는 실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지저세계에는 그 맘모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크기가 그 크기를 그 코끼리 또 사람과 비교한 그림입니다만, 앞이 맘모스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코끼리 그림입니다. 방금 그 책 138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금성과 비슷하게 현재 5차원의 문명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부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텔로스나 포시르와 같은 지저 문명 사이로서 저 앞에서 이미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나는 금성에서 왔다의 68쪽부터 71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쟁이나 빈곤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질병을 알지도 못한다. 앞으로 지구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이제 빈곤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질병도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그 천국 사회로 지구가 점차 앞으로 바꿔질 것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수명은 수백 세에 이르고 육체적인 노화는 20살 혹은 30살 사이에서 멈추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작고 단순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범죄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20 내지 30세에서 이제 더 이상 늙지 않고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개발했던 그런 종합정신수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겁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20대, 30대 되돌아간다. 그 다음에 나이를 1000세 내지 2000세로 그렇게 먹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개발한 내용, 그 종합정신수련의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작고 단순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범죄라고는 없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루어진 자기력과 태양력의 개발로 우리의 삶은 대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주에는 항상 더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우주선들은 중력이나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위 빛의 속도로 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수마일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 태양계에 존재하는 다른 행성들을 단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단시간에 다녀올 수도 있다. 게다가 태양과 태양 사이, 이게 별과 별 사이죠. 별 사이의 여행은 이보다도 더욱 빠르다. 금성인들은 각 개인별로 마음과 의식의 진정한 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소위 심령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아이들 장난과 같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텔로스의 그 12인 위원회, 거기는 이제 그 최고 그 정치 의결 기관으로서 12인 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구도 앞으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구의 그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과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나라가 모든 국가가 연방 국가의 형태로 그렇게 세계 단일 국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12인 위원회 이와 같은 것이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는 약 600세이나 지구상의 20대, 30대처럼 젊어 보인다. 정상적인 텔레파시는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으며 과거의 삶을 기억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과거라는 것은 개인의 그 과거뿐만 아니라 전생, 전전생 등등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도인들이니까요. 또한 생각만으로도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앞뒤로 움직여가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어야 한다. 즉 부정적인 행성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너무 쉽게 남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지구인들 중에 이러한 능력을 어리석게 장난삼아 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앞으로 다가올 많은 생애에 걸쳐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벗어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세계를 마음대로 다녀오는 법을 배웠다.
금성에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과학이다. 지구에 사는 어떤 작가들은 이러한 우주를 평행우주, 영어로는 Parallel Universe라고 하죠. 평행우주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존재계는 시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다른 좌표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